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 단원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제라는 게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봤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면은 명제가 아니고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명제들이 계속 항상 참 거짓이 명확하게 판별된다는 점 알아놓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참인 것을 보이려면 그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되고, 그 과정을 보통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인 것을 보이려면 그게 거짓이 되는 예시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발례를 제시하면 되죠. 네, 해당 사항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요구하지 않고요. 그게 성립한다는 것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루트 9는 유리수이다. 이거는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거 복습하면서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루트 9는 3이죠. 그래서 3은 유리수이다. 그래서 명제이고 딱 봐도 3이라는 수는 유리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인 명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다. 많이라는 말도 뭐보다 많은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나보다 키가 크다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네요. 네, 나보다 키가 크다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고요. 네,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라는 것의 기준이 없죠.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이라고 해도 이상하고 거짓이라고 해도 이상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 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한 각은 무조건 90도죠. 네, 그래서 한 각은 항상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각의 크기라는 것도 명확하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점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도 어떤 숫자 주어져 놓고 얘는 소수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은 얘도 명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제인 거 맞는데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소수라는 것은 전원 중단원 마무리에서도 했다시피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인, 약수가 이 두 개밖에 없는 수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91이라는 수는 그냥 언뜻 보면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3 곱하기 7이라는 수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소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제가 아닌 건 아니죠.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럼 이렇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하면 얘가 성립할 때도 있고 x에 뭔가 대입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얘가 성립하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인데 걔네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은 2밖에 없죠. 그래서 x는 2만 있는 요것이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그냥 넣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1, 2, 3, 4, 5 이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 1, 2, 3, 4, 5만 넣어서 얘가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풀어서 x의 범위 구하시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진리집합의 원소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1, 2, 3, 4, 5 중에 수는 2, 3, 4만 있다는 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은 not 표시라고 했어요. not. 그래서 얘는 P의 여집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진리집합이 되겠고, 실제로 not P 라는 것은 얘를 부정한 꼴이 되겠죠. 네, 여기서 not Q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부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구했던 진리집합의 여집합으로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아셔야겠죠. 부정을 구한 다음에 집합을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아니면은 실제 이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 취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에는 가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이면 뭐이다 할 때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건데, 역이라는 것은 얘네 둘을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대우는 역에서, 그러니까 이 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조건을 각각 부정해준다. 그게 대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을 구해보면 둘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대우는 요 상태에서, 역을 구한 상태에서 각각의 조건을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3번에 2번에서도 역이면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을 또 다시 부정해주면 대우가 됩니다. 원래는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배웠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없어졌다는 점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우를 구하려면 역을 구한 다음에 각각을 다 부정하면 된다.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바꾸면서 동시에 부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바꿔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 명제들이, 얘네들이 다 명제죠. 지금 명확하죠.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생긴 이렇게 X가 들어간 조건이 주어진 것들은 모의고사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충분조건, 필요조건 있고, 둘 다 되면 필요충분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살표 이렇게 양쪽 다 되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진리집합으로 하면은 쉽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이 작고 크면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크고 작으면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P, Q 순서대로 놓고 누가 더 큰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숫자가 크다고 해서 얘가 큰 게 아니에요. 네, 집합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P라는 진리집합은 2보다 큰 이 오른쪽 부분이 될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이 여기고요. P의 진리집합은 X가 1보다 큰 여기 전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하죠. 그럼 누가 더 크죠? P가 더 큽니다. 그래서 큰, 작, 필이라는 것, 그래서 필요조건입니다. 1번은 필요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많이 해보신 친구들 바로 아실 거예요. 요거나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똑같은 말일 때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리집합을 그려봐도 둘이 똑같죠. 이 경우에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더 작고 얘가 크니까 이렇게 돼서 근충이기 때문에 충분조건이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게 더 작은 거죠. 네,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그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참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참이면 요거 알 수 있고요. 또 대우가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다 파악을 해 주셔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1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얘 때문에. 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P 교집합 Q를 하게 되면 P가 되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냐면, 일단 순서를 바꿔줘서 이렇게 해주시면 교집합 뭐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Q 차집합 P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 P를 빼면 실제로 이 부분이 남고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아실 수 있고, 얘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P 차집합 Q를 얘는 P 차집합 Q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 맞다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으면 통째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과 모든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부정할 때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부등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정하는 거에는 등호를 붙여 주어야 하고, 네,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얘가 딱 2가 될 때는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딱 2가 될 때를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등호가 돼 있으니까 등호는 그냥 등호가 아니다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했으면은 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는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x가, 네, 얘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얘 풀어주시면 x가 4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서 된다고 모든 거에서 돼야 하는데, 실제로 넣어보니까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0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어떤 실수라는 것은 딱 하나의 숫자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x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 넣었어요. x는 1에서만 성립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걸 넣어도 다 돼야 하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을 다 구해놨고요. 네, 진리집합을 구해야겠죠, 미리. 그래야 얘네들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은 Q이면 P이다, 얘가 참이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얘가 참이면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 얘가 성립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외에는 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인 거 얘네 2개 제외하고는 모두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명제를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1학기 때 계속 매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가 되려면 A, B라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A는 0이고 B는 0이면 얘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가능하죠. 네,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얘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요거 하나 뿐입니다. 네, 근데 실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일단 A는 0, B는 0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A는 루트 2, B는 1을 넣어보셔도 성립하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이 Q라는 것의 진리집합이 되기 때문에 작고 크죠, 진리집합이. 네, 그래서 작은 충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9번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A 교집합 B가 0이 공집합인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둘이 떨어뜨려서 그려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A 차집합 B가 그대로 A인 경우에도 둘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만큼 파먹히니까요. 네,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없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진리집합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건 요런 거도 되고, 근데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고 정사각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마름모랑 평행사변형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니까 큰, 작, 필이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기 위한이랑 뭐뭐인 것은 이렇게 뭐가 뭐이기 위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P이기 위한 Q는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헷갈리고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그것이 참임을 보이거나 명제가 참임을 보이거나 거짓임을 보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제라는 문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애매한 문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만 알아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명제의 참 거짓을 밝히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일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가 크고 Q가 작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제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성립하고요.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성립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쭉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고 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Q가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서 얘는 참입니다.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는 거꾸로죠. 네, 그래서 거짓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귿과 미음의 화살표를 그어보시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고,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이기 때문에 둘의 화살표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얘네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똑같다는 것 아실 수가 있고, 여기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보이면 되겠죠. 하나만. 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여기에 끼워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 말고는 참이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니까 비읍도 당연히 참이다 라고 해서 기역, 리을, 비읍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1번은 여러분들 이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문제 중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은 최소값을 구하려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네, 그거 혹은 아니면 절대 부등식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면 되고, 얘가 실제로 2차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절대 부등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소값을 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 부등식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고, 실제로 식은 앞에서 여러분들 하셨다시피 산술 평균, 여러분들 그냥 평균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요거랑 기하 평균, 얘를 하면 항상 산술 평균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어떻게 이용하라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살짝만 바꿔보면 a 더하기 b가 항상 2 루트 a b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b 대신에 a분의 1 이런 녀석이 들어갈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서 곱해서 얘가 그냥 숫자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얘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 이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거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 이렇게 얘네 둘이 곱해서 없어지는 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 주시려면 여기도, 왜냐면 이 분모에다가 맘대로 1을 더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립하지 않죠.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얘에다가 a-1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그냥 갑자기 생겼으니까 더하기 8을 해줘야 등호가 그대로 성립하겠죠. 네, 그렇게 남겨주시고, 그래서 얘네 둘을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8은 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16이고 그 최소값이 16이다 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 성립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이 등호가 성립하냐 그 얘기죠. 네,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 주시면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때 그럼 딱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때 그 a를 넣으면. 그래서 실제로 두 개 등호 놓고 구해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루트 씌울 때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그냥 플러스로 한 이유는 뭐냐면 a가 1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루트를 씌워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넘어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놓고 1 넘겨보시면 이 경우에는 a가 1보다 작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번 귀류법을 이용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이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으로 알려져 있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리우는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는 일이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써져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해 보시면 이 직선이 얼마나 위로 올라갈 수 있나 그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때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어서 방법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쪽 전개하시고 이쪽 전개하셔서 공통되는 부분 없애시고 나머지를 한쪽으로 다 넘기시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등식 활용해서 요거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x제곱이랑 y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해라, 여기에 들어가 있죠. 3x 더하기 4y가. 왜냐면 얘가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a에는 3, b에는 4를 여기에 각각 넣어주시면 된다는 사실. 그러면 부등식을 바로 여러분들 세우실 수 있고 값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225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을 한 것의 최대값이 225이기 때문에 3x 더하기 4y 얘의 값은 1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5가 되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명제, 집합과 명제 단원 두 가지 중단원 마무리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